국가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지 못하면 어떤 이상도 의미 없다. 이 말을 실제 국가 운영 원칙으로 삼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합니다. 하지만 독립이라고 해서 축하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는 천연 자원이 없었습니다. 석유도 광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식수조차 말레이시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실업률은 높았고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군사력도 약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싱가포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금융 허브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국민 소득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리 콴 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원칙으로 나라를 운영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생존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 콴 유에게 정치는 이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유와 질서가 충돌한다면 질서를 선택했고 인기와 생존이 충돌한다면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정책이 나라를 살아남게 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념보다 효과였습니다. 리 콴 유는 자신을 자본주의자라고도 사회주의자라고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효과가 있는가? 시장 경제가 도움이 된다면 시장 경제를 사용했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개입했습니다. 외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공기업도 활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념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느냐였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이념보다 앞섰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부패는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리 콴 유는 정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국민도 국가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과 공무원의 급여를 민간기업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패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보수와 강력한 처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했고 그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석유가 없었습니다. 광물도 없었습니다. 리 콴 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장학금으로 키웠고 뛰어난 인재를 공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실력주의였습니다. 출신 지역도, 가문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실력주의가 계층 격차를 고착시켰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 다인종 사회였던 싱가포르에서는 비교적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질서였습니다. 리 콴 유는 질서 없는 자유는 국가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 집행과 치안, 깨끗한 도시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 발전도 결국 안정적인 질서 위에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장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많은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 콴 유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도시 계획도, 교육도, 산업도, 항만도 수십 년 뒤를 바라보며 설계했습니다. 당장의 인기보다 미래의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세계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리 콴 유는 작은 나라일수록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보호 무역보다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고 영어를 공용어
활용했으며 국제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번째 원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리콴유는 감정이나 희망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시했고 국제 정세를 분석했으며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신뢰였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않는 순간 어떤 정책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했고 어려운 결정도 국민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정치에서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리콴유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켰다는 찬사를 받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와 야당 활동을 제한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리콴유는 국가를 감정이나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국가 경영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읽고 유능한 사람과 깨끗한 제도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단지 싱가포르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도, 조직을 이끄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운영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이상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피로누적 철학자였습니다.